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선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집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천하의 명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천하의 흉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고 하잖아, 그죠? 아파트에서 보면 이런 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층마다 실제로 보면은 구조는 거의 비슷하게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집은 굉장히 힘들게 살기도 하고 어떤 집은 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보통으로 살기도 하죠, 그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을 굉장히 잘 꾸몄기 때문에, 적절하게 꾸며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당이 되는 거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나쁘게 꾸며놓고 그리고 기운의 흐름이 나빠질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그 집은 완전히 달라지는 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안에 재물운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건 우리 이제 풍수학에서 기본인데요.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을 가진 목형의 주택 같은 경우는 토의 기운이 중심을 이루는 곳, 토의 기운이 강한 곳을 키워야지 돈복이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화의 기운을 가진 화형의 주택의 경우는 금의 기운을 나타내는 부분을 잘 키우고 잘 꾸며야지 좋은, 그러니까 재물운을 가지게 돼요. 다음으로 토형의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의 기운을 상징하는 곳을 잘 꾸며야지만 재물운이 살아나게 돼요. 그 다음에 금형의 주택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을 나타내는 자리, 그러니까 목의 기운을 상징하는 곳을 잘 꾸며야지만 그 집에 재물운이 살아나게 돼요. 다음으로 수형인 경우는 화의 기운을 나타내는 곳을 잘 꾸미고 잘 만들면 그 집은 재물운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요. 사실 우리 이제 육친은 1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첫 번째가, 이 중에서 첫 번째가 하나가 재운이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돈 많으면 행복하게 삽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중에서 또 왕왕 아닌 분들도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한 70%는 금전적인 자유로움을 가지게 되면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한 30% 정도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죠? 이런 분들은 뭐가 나빠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성이라고 육친에서 얘기를 하는데 결과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인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운과 인목을 나타내는 것을 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운은 여러분들의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가지고 풍수에서는 달라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형의 주택은 토, 화형의 주택은 금, 토형의 주택은 수, 금형의 주택은 목, 수형의 주택은 화를 나타내는 부분을 강하게 키우면 재운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 이 결과운을 나타내는 인성이라는 것은 목형인 경우는 수, 그 다음에 화형인 경우는 목, 그 다음에 토형인 경우는 화, 그 다음에 금형인 경우는 토, 수형인 경우는 금을 상징하는 부분을 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잘 꾸미면 여러분의 집은 천하의 명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막힘이 생기지 않고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가지는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오늘은 이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집을 이렇게 구성을 할 때요, 집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 거실 가운데가 중심이라 그랬잖아, 그죠? 항상 거실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실 가운데가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쪽 동, 서, 북, 남이 되겠죠, 그죠?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다라고 했을 때 동쪽이 길죠, 그죠? 동쪽이 훨씬 길죠. 이런 경우는 목형의 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목형의 주택인 경우는 수잖아요. 그렇죠? 토는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부분과 북쪽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이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잘 꾸미면 돼요. 풍수에서 말하는데 잘 꾸민다라는 거는 둘 것을 두고 두 번째로는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두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꾸미는 법이에요. 그리고 넓게 쓰라는 거죠. 넓게 쓰라. 좁게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기운은 좁은 곳에서는 기운이 협소하게 되고 밀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밀착하게 되죠. 그러면 그 기운은 좋은 형상을 나타내지 못해요. 사람도 공간이 넓으면 활동이 쉽죠. 그죠? 근데 공간이 좁으면 활동이 어렵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목형의 주택은 북쪽, 이 부분이 결과운을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거실 가운데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서형의 주택이잖아. 그죠? 서는 금이잖아요. 금형의 주택이 되는 거예요. 금형의 주택은 목 부분, 이쪽 부분이 제복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이. 그 다음에 토 부분, 가운데 이 부분이 사람복, 즉 인목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운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니까 목형, 어제 제가 집 주택의 구성 알려드렸죠. 그죠? 목형의 주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동쪽이 거실 가운데보다 그래서 길다. 이렇게 했을 때 토가 재물운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수가 결과운을 나타내는 거예요. 토와 수의 부분을 잘 좋게 만들면 여러분의 집은 번영하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난 해가 없고 항상 뭐든지 막힘이 없는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화형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금의 부분을 잘 꾸미고 또 목의 부분을 잘 꾸미면 방금과 같은 그런 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토는 토형의 주택이라면 수, 화의 부분, 수는 북쪽이고요. 화는 남쪽입니다. 토형의 주택이다 그러면 북쪽과 남쪽을 잘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형의 주택인 경우는 목이고, 목은 동쪽이에요. 토는 가운데예요. 동쪽과 가운데를 잘 꾸미면 여러분의 집은 번영하는 집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일에서 막힘이 없다는 거죠. 수형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화는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 서쪽이에요. 남쪽과 서쪽을 얼마나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집은 번영하는 집이 되고 막힘이 없는 집, 그 다음에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집이 돼요.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목형인데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요, 절대 토의 부분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가운데 부분이 항상 가면 뭔가 꽉 차 있고요, 막 비좁고 그 다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요. 토형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북쪽에 가면 그 집 북쪽을 바라보면 정말 뭔가에 꽉꽉 막혀 있어요. 이러니까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복이 생겨야 되는 장소에 다른 게 있게 되면 돈복의 기운이 살아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돈복이, 그 복이 좋은 복이 되지 못하고 좋은 운이 되지 못하고 나쁜 운이 되어서 집안에 흘러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혹시 이 집 형태 모르신다 그러면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그 부분 꼭 참고하셔가지고, 아, 우리 집은 무슨 형의 주택이구나. 그래서 어디를 잘 꾸며야 되는구나. 어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거 참고하시도록 하세요. 목형, 화형, 토형, 금형, 수형, 이 5가지의 형상의 집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떤 형상이구나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꾸며야 된다. 돈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를 꾸며야 된다. 제복이 살아나고 금전운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꾸며야 된다. 또 결과운이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복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꾸며야 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내내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없고, 그 다음에 일에 막힘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이 10만큼 노력을 했을 때 20, 30에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게 결과운이 안 좋게 되면 10만큼 노력했는데
3, 4 이 정도밖에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알려드린 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세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